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만보와 함께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절골술 하면 이름부터가 무서워요. 그렇죠? 절골, 뭔가 절단을 내고 골절을 내는 그런 수술로 보이는데 절대로 안 그렇죠? 잠만보 우리 공부 많이 해봐서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골술에 대해서 재밌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토모픽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토모픽스라는 건 용어인 플레이트를 이야기해요. 그 전에 먼저 절골술에 대해서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절골술의 목적은 잠만보 혹시 알고 있니? 글쎄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그렇다 그래 목적은 우리가 원래 절골술의 목적은 무릎 내측 부위예요. 무릎의 안쪽인데 안쪽에 내측 부위에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 교정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 특히나 안쪽에 있을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미용의 목적으로 우리가 또 오다리를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절골술에도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측을 벌려주는 그런 방법과 외측을 해주는 외측 방법이 있죠. 그래서 외측 폐쇄형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했지만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측은 문제가 뭐냐면은 비골신경의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비골이 이렇게 있어요. 비골이 이렇게 있는데 비골신경이 여기를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니까 비골신경이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비골신경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뒤로 지나가는 신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위험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는 또 경골을 절골을 하면서 비골까지 우리가 절골을 같이 해야 되는 이중 절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정 각도의 세밀한 조정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절골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무릎이 많이 부어요. 많이 부으면서 구획정후군이라는 것은 빵빵하게 종아리가 붙는 거예요. 구획정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있더라. 또 수술 후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하고 수술 이후에 2차적인 교정각의 소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각이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일자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풀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내측 개방형의 장점을 좀 알아보면 내측은 균형이 있는 부위를 바로 공략을 해주는 거죠. 이 부위를 우리가 수술하게 됩니다. 내측은 이렇게 절골을 한다 그러면 내측은 이쪽 부위를 바로 우리가 수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골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의 간격을 벌려주면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부위의 타겟을 바로 공략하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외측보다는 장점이 많죠. 또 인대 및 관절막의 장력을 유지한다는 장점. 인대 및 왜냐하면 내측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 내측 인대가 여기서 또 이렇게 붙어요. 내측 인대가 붙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내측 절골술을 할 때는 내측 인대는 많이 건드리면 안 돼요. 살짝이 늘리는 정도까지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늘리거나 끊게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도 어떤 우리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내측 인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측 인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정각과 인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측에도 단점이 있겠죠. 내측의 단점은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벌리잖아. 이렇게 많이 벌리기 때문에 외측은 닫아주는 거예요. 외측은 폐쇄형이라 그러고 내측은 개방형이라 그래요. 아무래도 개방형이 아무래도 많이 벌리기 때문에 골유압이 지연될 수가 있겠죠. 또 골유압이 지연되면서 불유압, 아예 안 붙는 불유압의 그런 단점도 있고
수술한 다음에 또 2차적인 또 교정각이 감소되는 거, 외측 폐쇄행위는 똑같죠. 그런 단점들은 다 있겠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100% 장점만 있는 수술은 절대로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측 개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본인의 뼈를 떼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골반뼈가 있어요. 골반뼈를 떼는 자가골 이식술 해서 여기를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복요부에 골결손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아프죠. 골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를 떼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넣어주니까 본인 뼈다 보니까 잘 붙겠죠. 아무래도 제일 잘 붙는 그런 장점과 여기가 아프다는 단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떼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종골 이식, 다른 사람의 뼈를 만들어둔 뼈가 있어요. 그걸 넣어주는 또 그런 방법이 있죠. 대신에 이 방법은 또 불류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뼈가 안 붙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DBM이라고 합니다. DBM. 그래서 이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요걸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cc짜리도 있고 용량이 3cc짜리 큰 것도 있고 또 빡빡하게 뼈처럼 만들어둔 그런 DBM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뼈를 힐링시켜주는 촉진제예요. 요게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약들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됐어요. 요걸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뼈가 아주 잘 붙습니다. 이런 방법을 요즘에 무릎 절골술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해가지고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고정해주는 우리가 금속판을 쓰잖아요. 금속판을 쓰는데 이 금속판의 이름을 우리가 토모픽스라고 그래요. 토모픽스. 요 모양을 많이 쓰게 됩니다. 토모픽스. 꼭 토모픽스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토모픽스처럼 우리가 길게 생기는 금속판을 쓴다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 선구주자가 토모픽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모픽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속판이 상당히 짧았어요. 전부 다 짧아가지고 짧은 금속판을 썼어요. 요거보다 요거 정도밖에 안 됐죠. 짧은 금속판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유압이 지연되고 또 교정각이 소실되고 오다리가 재발되는 거죠. 오다리가 재발되니까 수술했는데 왜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스클라 그런 플레이트부터 시작해서 푸드 플레이트 등등 여러 가지 플레이트가 있었습니다. 플레이트가 금속판이에요. 그래서 토모픽스 금속판은 기존의 내고정물 후 발생하는 그런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불류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김 금속판, 잠금 금속판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LCP, 락킹 컴프레션 플레이트라고 해요. 잠궈서 압박 컴프레션 플레이트, 금속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금속판은 우리가 인다이렉트 리포지션이라고 해요. 간접적으로 리포지션,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 플레이트를 그냥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게 절골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다 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두 군데 잡아야 되는데 한 군데만 잡아서 우리가 잡아주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리포지션이다 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모픽스 금속판은 또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인터널 픽세이트다. 또 어려운 말 계속 나와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죠, 다리. 절골 부위의 반대편에 있는 즉 경골 외측 골질의 안정성을 제공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속판을 넣어주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도 우리가 절골이 들어가는데 이쪽 부위까지 잡아줄 수 있는 장점, 바깥쪽의 절골 부위를 잡아주는 장점. 여기가 우리가 절골 부위가 되겠어요. 이쪽 부위가 전부 다 이쪽 부위 절골 부위인데 여기를 잡아주는 장점이 있더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도 미포라고 미포, 미니멀, 최소, I는 인베시브, 최소 침습, 플레이트, P는 플레이트, O는 also, synthesis.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조그맣게 절개해가지고 밑에까지 잡아주는 방법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나중에 그림 보고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연나사라고 합니다. 지연나사. 지연. 뭔가 지연시킨다는 거죠. 예, 하방에 여기에 우리 이 나사를 고정하기 전에 금속판을 삽입하기 전에 절골면 하방면에 우리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사를 한 개 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압력을 줘서 바깥쪽을 잘 붙게 해주는 그런 지연 나사까지 쓴다. 즉 압박을 해준다. 그래서 금속판 상부를 먼저 고정한 다음에 밑에 고정하기 전에 이런 나사를 쓴다는 지연 나사를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연 나사 쓰게 되면 압박이 잘 돼서 뼈가 잘 붙어요. 이런 방법들을 왜 계속 이야기하냐 그러면 외측 압박이 중요하고 외측 압박. 여기가 절골수를 하고 나면 안쪽은 벌어지고 바깥쪽도 약간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바깥쪽이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으면은 잘 붙어요, 뼈가. 그래서 외측 압박이 중요한 거예요. 외측 압박. 그래서 수루 최소 6에서 11개월간에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압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 유지율은 6에서 12개월 정도, 최소 그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골유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외측 압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소실이 되면 다시 골절이 정말 생길 수 있고 또 불유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압박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골 조면 뒤에서 우리가 텐션 밴드 같은 압박을 해주면은 특히 완전 신전을 해주게 되면은 외측 압박이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릎을 수술할 때 좀 눌러줘서 해주게 되면 압박이 잘 돼서 내가 잘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만큼 절골술이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는 걸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플레이트까지 개발되면서 예전에 과거에 했던 그런 수술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많이 상쇄시키고 기술이 발전시켜서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영상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절골술을 할 때는 이렇게 요즘에는 길게 생긴 T자 모양의 형태의 금속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름이 토모픽스라고 해요. 토모픽스. 위에는 이렇게 위에 3개, 밑에는 또 1개에서 절골 위로는 4개를 고정하게 되고 절골 사이트로는 우리가 스크루 고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해서 4개, 총 4개 해서 8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형태가 있고요. 약간 짧은 형태가 있습니다. 긴 거는 우리가 총 115m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는 4개라고 해서 A, B, C, D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A, B, C, D 홀이라고 하고 밑에는 1, 2, 3, 4 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여기는 비어 있어요. 짧은 거는 112mm예요. 3mm 짧은데요. 큰 차이는 안 나죠. 2mm, 3mm 차이 나는데 뭐 똑같아요. A, B, C, D 1, 2, 3, 4 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 경골에 하는 게 이렇게 이런 정통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좀 더 휘어져 있죠. 바깥쪽에 경골의 모양이 맞게끔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A, B, C, D, E로 나눠집니다. A, B, C, D, E로 나누어져서 5개. 밑으로는 3개예요. 1, 2, 3. 1, 2, 3. 해서 총 몇 개죠? 5개 더하기 3개 해서 총 8개. 똑같아요. 총 8개입니다. 이렇게 8개로 만들게 되죠. 아스큘라 금속판은 좀 짧아요. 이게 짧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절골 하게 되면은 피부 상처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긴 걸 쓸 이렇게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골절에서만 쓰는 그런 금속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짧은 거로만 했어요. 절골하고 요걸 한 2개 정도 고정을 했죠. 2개 정도 고정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안 좋더라 라고 해서 이런 토모픽스가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짧은 거는 역시 피부 상처는 작게 나지만 아무래도 짧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지를 못해요. 짧으니까 스크루가 짧죠. 또 스크루가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한 70%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짧으니까. 그래서 힘을 잘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오다리 교정을 했는데 교정각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다양한 금속판의 모양이 있죠.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모양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교수님들이 그 모양에 맞는 그런 금속판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끔 그리고 수술하는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끔 주치의의 소견에 맞게끔 그에 맞는 플레이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최근엔 어쨌든 좀 많이 길어요. 최근에 많이 긴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인다이렉트 리포지션, 그냥 간접적으로 자리 옮겨주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면 여기가 바깥쪽이 압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금속판 고정을 해준다 라는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포 테크닉, 미니멀 인베시브죠.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 그러죠. 여기에 절골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금속판을 끼워 넣습니다. 끄트머리부터 먼저 넣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밑으로 넣어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위에 금속 스크루 고정을 해주고요. 요 밑에는 조그맣게 피부만 조그맣게 째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씩 고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이렇게 피부 절개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런 스크루를 고정을 한 거죠. 실제로 다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째야 돼요. 다 째게 되면 상당히 길이가 길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미포 테크닉을 또 우리 절골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린 절골술 할 때 저는 보면 이걸 미포 테크닉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잘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미포 테크닉은 우리가 혈류의 흐름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피가 안 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딱 맞는 우리가 테크닉이다 라는 거죠. 절골술의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30mm, 안쪽에서는 30mm 보다는 약간 더 길게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안 좋다 그러죠. 30mm 이상에서 하고 바깥쪽에는 15mm 이상에서 절골이 들어가야만이 요 너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골절이 생겨요. 너무 위쪽으로 가더라도 골절이 생기니까 딱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골의 팁 끝을 보고 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이 비골의 모양이 위로 가 있는 우리 모양도 있고 또 짧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요거를 딸 필요는 없어요. 공통적으로 맞지만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안쪽은 30mm, 바깥쪽은 15mm 정도 이렇게 보고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연나사, 이렇게 지연나사를 해서 바깥쪽에 압박, 여기 적어놨죠? 라테랄 컴프레션. 이게 외측 압박이에요. 외측을 압박을 해줘야만이 여기가 딱 붙어요. 딱 붙어야 뼈가 잘 붙게 되죠.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지연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다리인데요. 이렇게 양쪽 다 오다리 변형이 와 있죠. 중심선이 가운데를 지나가 일자인데 한쪽으로 지나가죠. 안쪽으로 다 오른쪽 왼쪽 다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했죠. 이렇게 절골술을 해서 역시 지연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했죠. 위에는 4개 밑에도 4개 해서 바깥쪽은 우리가 여기 딱 붙어 있죠. 바깥쪽에 외측 압박을 통해서 절골한 우리 사이트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차올라와야 되겠죠. 뼈가 절골술 2년째 보니까 중심선은 잘 지나갑니다. 한쪽으로 지나갔던 그 사진에서 이쪽으로 싹 빠져 있죠. 잘 돼 있죠. 2년째 잘 유지가 되고 좋아요. 뼈는 얼마나 붙었을까요? 아이고 많이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가 50%죠. 50%면 여기는 벌써 70%, 80% 정도 힐링이 됐고, 이 정도면 우리가 금속판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이분은 상당히 운동도 잘하고 잘 걸어다니고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 잘하고 있고 행복하게 잘 계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영상 좀 보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릎 절구술을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 있죠? 시리즈 1. 거기를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측 무릎 관절염으로 또 연골, 팔,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맞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